뉴스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물음표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는 김종인 괜찮다던 홍해 돌변 왜로 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전 대표가 요즘에 김종인 비대위에 상당히 반대하고 있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던데 네. 제목에 보면 돌변이라고 돼 있는데 과거에는 찬성을 했었습니까? 네, 뭐 요즘 하는 말을 좀 들어보시면 믿기지 않겠지만 지난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를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비대위원장을 그럼 누구를 모셔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부에서 누가 좀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내부에는 비대위원장감이 없다고 나는 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면 좀 어떨까? 그분은 카리스마도 있고 또 오랜 정치 경력도 있고. 17일이니까 열흘도 안 된 인터뷰네요. 예, 그랬던 홍 전 대표가 입장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 김종인 위원장의 과거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을 언급하면서 자격 미달이라고 공격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개혁의 전도사인 양 그렇게 옆에 이제 정치판에서 해 오셨지만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이는 것은 이제는 부적절하다. 이 당 대표의 대선 후보까지 지낸 분이라 이제 말에 무게가 있어야 될 텐데 네. 무슨 이유로 갑자기 저렇게 말이 바뀐 건가요? 예, 어제 김 위원장이 인터뷰를 한 걸 한번 보시죠. 지난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의 시효는 끝났다고 본다면서 70년대생 경제 전문가가 다음 대선 후보로 나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하면 홍 전 대표의 복당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 뭐 홍 전 대표의 마지막 꿈 이게 차기 대선이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또 했었기 예. 때문에 입장이 바뀐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데 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예, 홍 전 대표는 아까 얘기한 거 이외에도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 때 함승이 당시 주임 검사의 요청으로 검사실로 들어가서 20분 만에 단 2마디로 김종인 전 경제수석의 뇌물 사건 자백을 받은 일이 있었다라고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30년 가까이 된 사건인데 홍 전 대표가 이 사건과 당시에 무슨 관련이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당시 주임 검사였죠. 함승희 전 의원과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홍 전 대표는 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고 수사를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 내 단독 수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수사 관계자는 이미 증거가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자백이 필요 없는 상황이었고 사건 기록 어디에도 홍 전 대표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함 전 의원은 지난 2012년에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아무나 들어가서 아무나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며 홍 전 대표의 주장을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비리로 징역형까지 받은 건 뭐 사실이에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그 사건을 끄집어내서 이제 범법자 그리고 검사 이런 프레임을 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김 위원장은 뭐라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던가요? 예, 그래서 김 위원장도 한번 통화를 해봤습니다. 홍 전 대표에게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라는 게 김 위원장의 말입니다. 또 2017년 대선 땐 이 밤중에 집까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했었던 사람이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태도가 돌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뭐 정치가 비정한 거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네. 씁쓸한 또 하나의 단면이군요. 예,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김종인 괜찮다던 홍해 돌변 외의 느낌표는 짧게 사자성어로 준비했습니다. 감탄 고토입니다. 예, 감탄 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이런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물음표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9년 최장수 청와대 비서실장의 비결로 하겠습니다. 예, 어제 별세한 박정희 청와대 김정념 전 비서실장 얘기죠. 예. 자, 이분이 참모의 교과서다 이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 향년 96세로 1969년 10월부터 78년 12월까지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만 9년 3개월을 지내서 역대 최장수 비서실장 재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5년 단임제로 개헌이 됐으니까 9년 네. 이상 이제 비서실장 그렇죠. 할 일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예. 근데 박정희 전 대통령이 상당히 까다로운 인재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네. 어떤 점을 높이 사서 이렇게 최장수 비서실장을 한 건가요? 네,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은 40명이 넘는데 이 최고 권력과 가까이 있지만 이 자칫 권력의 맛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흔히 독이 든 사과 같은 자리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김 전 비서실장은 자신의 정치 회고록 박정희에서 청와대 직원들에게 명함도 파지
말고 청와대 이름이 들어간 봉투도 만들지 마라고 지시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국민은 청와대를 권력기관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청와대 마크가 새겨진 이 명함을 돌리면 엉뚱한 곳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이 박정희 전 대통령도 이런 김 전 실장을 신뢰했다고 합니다. 김 전 실장은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경제 개발을 주도하며 고도 성장의 기틀을 닦은 한국 경제의 산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고 김종필 전 총리는 생전에 대통령 신임이 두터워서 차지철과 김재규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고 회고했습니다. 예, 청와대 직원은 명함도 파지 마라. 이 말이 좀 가슴에 와닿는군요.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9년 최장수 청와대 비서실장의 비결의 느낌표는 절제된 그림자 권력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떤 권력이든 절제된 행사가 중요하다. 이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네. 자, 모레가 발인이라고 하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서 기자 잘 들었습니다.